어제 저녁 의정부에서 50대 여성 요양보호사가 흉기에 찔려 숨지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코드 제로까지 발령을 하고 수사에 주력을 했는데 결국 용의자도 오늘 오전에 숨진 채로 발견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께 이 수락산 등산로에서 의정부 요양보호사 피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로 등산객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관련해서 브리핑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관련 내용을 보면 범행 이후 피의자 동선을 CCTV를 통해서 추적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수락산으로 입산하는 것이 CCTV에 확인이 됐다라는 또 경찰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 A씨의 경우 지금 사망한 B씨와 함께 같은 센터에서 함께 일을 했던 동료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피해자와 피의자, 그러니까 용의자 모두가 사망을 한 상태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경찰 철저히 수사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용의자가요, 지난 20일에도 이 피해 여성을 찾아갔다가 스토킹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었다는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당시 100m 이내 접근 금지, 그리고 문자와 전화 등 연락하지 말라 이런 긴급 응급 조치를 내리고 남성을 풀어줬던 겁니다. 이후에 불과 엿새가 지난 뒤에 이 남성 다시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앞서 이 남성이 지난 3월이죠. 이 피해 여성에 대해서 행패를 부리고 또 소란, 스토킹 등으로 3차례나 신고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성이 지난달부터 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맞춤형 순찰 등 안전조치 대상자에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 사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신고에도 불구하고 이 실질적인 보호 실패가 이번 사건 핵심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피해 여성이 경찰 스토킹 안전조치 대상자였었는데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상황입니다. 뭐 과거에도 이런 경우 많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된 겁니까? 이 스토킹하는 경우에. 지금 사실 이 여성이 3차례나 경찰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회사 동료라고 하잖아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가장 먼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3차례나 신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스토킹 사건들 저희가 이번 시간에 전해드리지만 지금 관련해서 보호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이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를 찾아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사후 조치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되고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제도 가지고는 이거 도저히 못 막은 상황입니까? 그렇죠. 뭐 지금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지금 경찰이 스토킹 그 범죄 피해를 예상을 해서 보호 조치를 한 것이 26,000건인데요. 이 중에서 그러니까 그 경찰이 보호하고 있는 도중에도 그 스토킹의 지속적인 그러니까 이 지금 뭡니까 위협을 가해서 이 조치가 된 경우가요 3,150건에 해당하고 그 중에는 무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가 13명에 이른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신들은 매뉴얼에 따라 잘 한다고 하지만 사실 좀 더 강하게 좀 이렇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보호 조치가 끝날 경우에는 이 피해자 입장에서도 보호 조치가 이제 어느 정도 가해의 그 위험 정도가 낮아졌다고 해서 일단 이 보호 조치 끝날 경우에 상당히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는 경우도 많은데 마찬가지로 경찰도 사실 이 사회 이후의 이 여러 가지 통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상당히 그러니까 예상될 수 있는 그런 범죄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예방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거는 사실은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안인데 저게 경찰도 인력상의 한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임시 숙소를 제공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을 피해자 순찰 강화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보다 가해자를 격리하는 부분도 고민해봐야 돼요, 제도적으로. 가해자 격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긴 한데, 물론 인권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 신병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법률을 제정한다든지, 아니면 법원에서 긴급체포유예 영장을 발부해서 단기간에, 이런 식의 어떤 피해자 격리보다는 가해자 격리가 훨씬 더
고민해야 할 지점이지 예. 나머지는 인력상 저 쉽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또 철저한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